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구 경북 풀뿌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줄이고도 대출로 버티는 사례가 부지기수고요. 폐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골목 경제가 휘청이는 대구 경북 분위기,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석 경안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만큼 폐업 위기에 놓인 곳이 많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를 넘어서 지자체가 폐업을 돕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로 버티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카페는 물론이고 뭐 실내 포장마차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9개월 만에 폐업 신고를 한 곳도 있고 무려 21년 동안이나 장사를 해왔던 것도 지금 최근에 폐업을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찾았던 한 식당도 불과 6개월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모습도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폐업하는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의 경우가 또 많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대구에서만 무려 16개 이상의 여행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더욱이 지난 10일에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달 말부터 아마 풀릴 예정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지원금이 PC방이라든지 또는 노래 연습장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은 이마저도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또 더구나 이제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판을 반납하는 이른바 휴지라고 하는데요. 전세버스에서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운행이 전면 중지된 버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버스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부터 지난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그동안 버스를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금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대구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은 전세버스 업체들의 평균 운행률이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9월 초 기준으로 해서 약 1,780대 정도의 전세버스 중에 지금 150대가 번호판을 반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급식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학교에서 급식을 많이 줄이면서 이제 줄줄이 폐업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대구의 급식업체 무려 105개 업체가 지금 문을 닫았고요. 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도 더욱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할 경우 이제 도와주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희망 리턴 패키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잘 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폐업을 하기 전에 미리 좀 도와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음식점, 여행사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무려 16,000여 명이 줄었다고 하죠. 네, 먼저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네. 이 규모를 봤을 때는 네네. 그야말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아시죠? 그때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대구의 상황을 보면 올해 9월 초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 9월 초에 이 일반 음식점이 폐업한 숫자가 170개였는데 비해서 올해 9월 기준은 209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18.8%가 폐업 숫자가
더 늘었다라고 보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월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풀렸던 것이 이제 6월, 7월 이때 이제 풀렸거든. 이때는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실제로 이제 6월, 7월의 경우에는 이 폐업 숫자가 이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이 6월, 7월 각각 마이너스 4.5, 또 마이너스 32.7 이렇게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이제 또 지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대구 자영업자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전국이 아닌 대구만의 자영업자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26만 7천 명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28만 명 정도보다 16,000명 정도가 줄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 7월 달에 이러한 감소폭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자, 이 부분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동시에 또 정부가 또 2단계 거리두기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추석 특수도 뭐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가보면 지난 3, 4월 달 1차 코로나 위기 때보다 체감하는 것은 더 지금 어려운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막상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예산은 집행률이 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지금 소상공인 재기 지원 센터가 30곳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폐업에 대한 심층 상담을 하고 또 절차 안내 그리고 컨설팅, 법률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 관리까지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재기 지원 센터에 지난 그 1차 그 재난 지원을 할 때 대구 지역에 164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90억 원 정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 큰 도움이 못 하고 있다는 게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지역지원센터에 따르면은 폐업을 하는 건수가 오히려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64억 원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률은 6%에 불과하고 또 90억 원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률도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폐업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지금 근근히 지금 대출로서 버티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참으로 좀 웃기다, 좀 우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버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실제로도 고용은커녕 있는 직원을 줄이면서 대출로 버티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전국적인 지표를 보면 사실 지역 지표도 거의 좀 눈에 보이죠.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가 이제 568만 명 자영업자 숫자가 뭐 먹고 마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자영업에 해당되는데 568만 명의 자영업자 숫자가 올해 현재 13만 명이 줄어서 555만 명 엄청난 숫자가 준 거죠. 여기 또 하나 문제는 자영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한 명이라도 또는 두 명이라도 이제 그 종업원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도 무려 17만 5천 명이 아예 직원을 다 내보내버리고 대출로 그야말로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이 대출이 또 어느 정도 심각하냐를 이제 수치적으로 좀 보면 모든 금융권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 그것이 뭐 1금융권이 됐든 2금융권이 됐든 전부 다가 이 숫자가 엄청나요. 이거 1,300조가 넘습니다. 이 중에 그야말로 자영업이 중심된 서비스업 중심이 그 숫자가 무려 47조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있는 직원 다 내보내고 혼자서 근근히 그것도 대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이걸 그럼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또 통계를 보면 최근에 이 30일부터 해서 이 9월 3일까지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영업 전망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50% 이상이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본인은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 근근히 유지는 하고 있으나 폐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지금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지금 대출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이 신용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네. 지금 신용보증재단 중앙위원회가 지난 그 2분기 보증 행태 그 서베이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신용 그 위험 동향 지수가 64.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27.6포인트나 높았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았다는 것인데요. 지역 신용보증 책임자들은 3분기에도 소상공인들의 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단기 대비 다음 분기 신용 위험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신용 위험 전망 지수가 올해 2분기에 83.9였습니다. 83.9였는데 네. 이는 전분기보다도 무려 49.3%나 높았습니다. 굉장히 거의 한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영업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보증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2분기 보증 수요 동향지수도 86.0으로 지난해 동기에 73.8%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우리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더욱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어떻게든 그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지 못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버티고는 있습니다. 버티고는 있는데 신용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에 대한 제약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경영 안정 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희망자금의 경우에는 추석 전에 지급을 목표로 했었는데 일단은 좀 4차 추경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먼저 계획을 보면 네. 추석 직전에 추석이 이제 30일부터 해서 10월 4일까지 이번 추석이 좀 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석 안에 이제 개천절 공휴일도 들어있다 보니까 대체 휴일까지 포함하면 한 일주일 가까이 됩니다. 좀 긴 직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28일 추석 바로 직전에 네. 28일에는 이제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새 희망 자금을 이제 지원해주고 또 이길 날에는 이제 그 청년 지원금을 이제 지원하도록 계획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이 코로나 2차 상황에서 그야말로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된 이제 예산 지원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한 직종 정말 어려운 직종 이제 특고직이 특수 고용직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과 후 교사라는 이런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모든 문제가 얘기하셨듯이 이 지금 추경 예산을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22일은 이 절차가 통과되어야 행정적으로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보면 지금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라도 2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통신비 해봐야 국민들에게 큰 도움도 안 되고 그 통신회사 주는 돈이잖아.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하면서 네. 차라리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이 코로나 상황 백신을 아니면 또 이제 겨울에 독감이 이제 유행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독감 접종이라도 다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이게 지금 22일 전후 기간에 이 추경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 저는 굉장히 지금 좀 암울하게 보입니다만 좀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모로 지금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대구 경북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추석 때는 오지도 가지도 말자는 분위기거든요. 이것이 지역 골목 상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참 미지수겠죠. 그렇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현수막이 등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이제 고향 방문을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달라. 이게 이제 정부와 또 지자체의 요청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대구와 경북에서는 또 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그 출향민들에게 지금 약 한 5천 명 정도에게 이제 고향 방문 자제를 그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네. 그 편지 내용에는 이제 부모님께는 용돈을 좀 드리고 보내드리고 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대구장터라든지 또 경북에서 운영하는 사이소라는 이런 온라인 그 쇼핑몰을 이용해서 지역 농수산물을 좀 많이 사달라. 대신에 가급적이면 지역을 좀 방문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각종 그 다른 이제 기초 지자체들은 그 지방자치단체들도 역시 이제 그 다양한 그 방식을 통해서 지역 방문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묘라든지 또는 그 벌초라든지 또는 차례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내놓기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의성군 같은 경우는 지난 15일이었죠. 그 어르신들의 그 안부 영상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이런 이벤트를 또 실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명절이라는 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그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런 기간이기도 하고 특히 명절 특수 기간이기 때문에 명절 특수를 바라는 지역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추석만큼은 가급적 좀 방문을 자제하고 대신에 지역 그 상품들을 많이 사주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 추석을 앞두고 또 일시적인 김영란법 완화 등으로 골목 경제도 숨통을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또 오히려 선물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먼저 그 김영란법의 그 기준이 네. 농축산물의 경우는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2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일부 변화를 줬는데 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10만 원 하던 걸 20만 원 해야 되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20만 원을 이제 올리면서 이 주로 이제 대형 마트나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정작 어려운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오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상황이 되니 안 모이면 장을 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그야말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일시적인 이 완화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에는 크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와중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지역 화폐라든지 비대면 수출길이 열리면서 조금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 실효성 논란이 그 일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 22개 시군에서 지금 지역 화폐를 지금 그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산 같은 경우는 올해 320억 원을 지금 발행을 했는데 거의 그 대부분이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302억 원 정도 소진이 돼서 94%의 지금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지역 경제의 침체된 지역 경제 그리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를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휘청이는 골목 경제 다시 일으키기 위해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이죠. 이제 이분들 지금 대단히 어렵지만요. 네. 이 온라인이나 이제 대형마트와 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가지는 핵심 뭡니까? 훈훈한 인심 그리고 덤. 이거 조금 더 베풀어 주시고요. 어렵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택배라는 이런 것이 이제 대형마트처럼 되지가 않으니까 좀 가까운 곳에 좀 무거운 짐을 차에도 좀 옮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시장마다 한 명 정도 두면 고용 창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번 추석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로 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 자제하면서 이웃을 함께 돌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